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국제 유가가 찔끔 올랐다고 하거든요. 원달러 환율 상승분까지 넉넉하게 쳐줘도 도무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내 지갑에서는 그 10배, 20배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중간에서 소비자 가격을 조작하며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물가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 숨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는 기괴한 모순. 그 찝찝하고 소름 돋는 미스터리의 현장이 매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퇴근길에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주유소 앞 커다란 가격 전광판을 슬쩍 봅니다. 빨간색 숫자가 아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는 분명히 리터당 1,6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1,700원으로 바뀌어 있고 지금 퇴근할 때 보니까 1,800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주유소에 차를 대고 내려서 그 노란색 휘발유 주유기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꿀럭꿀럭 기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게 내 차에 기름이 차오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있던 소중한 가처분 소득이 공기 중으로 싹 다 증발해버리는 소리입니다. 가득 채우고 나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면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물론 요즘 경제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총소리가 났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 이런 기사들 매일 쏟아지죠. 재테크 좀 한다는 직장인들은 이럴 때 원유 ETF나 원자재 펀드에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해증을 해야 하나 고민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기름값이 무식하게 오르면 당장 다음 달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나 기대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지독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주식 계좌와 지갑을 동시에 털어가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국제 유가가 올랐다 칩시다. 배럴당 몇 달러 올랐겠죠. 최근 무섭게 뛴 원달러 환율 상승분까지 넉넉하게 계산해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주유소 사장님은 국제유가가 1% 오를 때 주유소 앞 전광판 가격은 5%, 10%씩 팍팍 올려버립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요. 분명히 어제 주유소 지하 탱크에 채워넣은 기름은 옛날 싼 가격에 사온 재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유가 올랐다는 인터넷 속보가 뜨기가 무섭게 주유소 사장님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전광판 습자부터 올립니다. 이거 보면 당장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와, 이 동네 주유소 놈들 또 장난치네? 중동위기 핑계대고 이때다 싶어 폭리 취하네? 운전대 잡아보신 분들이라면 100이면 100 다 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론이 아주 험악합니다. 주유소들이 유가 불안을 틈타서 우리 얇아진 지갑을 탈탈 털어간다고 전국구로 난리가 났죠.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주유소 기름값 때려잡겠다고 단속 돌고 난리법석입니다.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이 우리 피 같은 월급을 쪽쪽 빨아먹는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의 악당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석유시장 데이터와 유통구조를 밑바닥부터 싹 다 뒤져봤거든요. 여러분이 주유기 앞에서 분노하며 욕하던 그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 사실 지금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기름값 상승을 주도하며 뒤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진짜 흑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누르려는 분들 딱 10초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오늘 영상 끄시면 내일 출근길에 주유소 지날 때마다 평생 억울하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 억울하다는 얘기는 그냥 가벼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순식간에 아작내버릴 진짜 무서운 폭탄, 그 충격적인 팩트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의 지갑 상황과 직접 연결해서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이거 모르면 올해 재테크 동사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죠. 어제 싼 값에 사온 기름을 왜 오늘 비싸게 파느냐? 이거 진짜 열받는 포인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상식적으로 뼛속까지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퇴직금 털어서 동네에 순대국밥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어제 마장동 도매시장에 가서 돼지고기를 10만 원어치 아주 싸게 떼왔어요.
기분 좋게 퇴근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돼지 열병이 터져서 도매값이 하룻밤 사이에 20만 원으로 더블이 뛰었대요. 그럼 오늘 점심 장사할 때 어제 싼 값에 사온 고기니까 손님들한테 옛말 국밥 가격 그대로 7,000원만 받으실 건가요? 절대 아니죠.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 장사할 고기 사러 마장동 가면 20만 원을 생돈으로 내야 합니다. 옛날 가격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 당장 가게 문 닫고 파산하는 겁니다. 주유소도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유소는 바닥에서 원유를 캐거나 공장에서 기름을 뚝딱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S-오일, SK, GS칼텍스 같은 거대 정유사한테 기름을 통째로 떼와서 우리한테 파는 동네 소매 유통업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매상인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를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찔끔찔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제 유가 오르고 환율 뛰잖아요? 그럼 정유사들은 하루 만에 휘발유 도매가를 리터당 100원, 경유는 200원씩 무자비하게 후려쳐서 올려버립니다. 지금 정유사가 때리는 도매가가 경유 기준으로 2,200원, 등유가 2,500원 수준이에요. 그럼 중간에 낀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고금리라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시죠? 주유소 사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넓은 주유소 부지 산다고 끌어다 쓴 거액의 대출 이자에 알바생들 인건비에 여러분이 기름 넣고 긁어대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이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무려 50%에서 60%는 정부가 유류세 명목으로 싹 다 가져갑니다. 정유사 공급가 빼고 주유소가 가져가는 순수 유통마진은 고작 4%에서 6% 수준이에요. 여기서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처럼 고정비 다 빼고 나면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손에 쥐는 마진은 2%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는 고배당 ETF 수익률보다도 훨씬 짠 수익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일 더 오르기 전에 오늘 빨리 넣어야겠다 싶죠. 퇴근길에 풀악셀 밟고 주유소로 달려와서 무조건 가득이요! 외칩니다. 그럼 싼 값에 들여온 주유소 지하 탱크 재고는 반나절도 안 돼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주유소는 울며 켜자 먹기로 정유사한테 그 비싸진 공급가로 당장 새 기름을 사와야 해요. 자기가 적자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판 숫자를 벌벌 떨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진짜 흑막은 동네 주유소가 아니라 여기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시청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지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남들은 그냥 겉핥기식 뉴스 제목만 보고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 욕하면서 냄비처럼 끓어오를 때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서 자본주의 시장의 진짜 핏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셨으니까요.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순식간에 아작내버릴 진짜 무서운 폭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그 충격적인 팩트를 터뜨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 정유사들이 도매가를 멱살 잡고 무자비하게 끌어올리는 이 구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인플레이션 쓰나미의 시작점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점심에 사 먹는 9,000원짜리 제육볶음, 출퇴근할 때 타는 버스, 심지어 인터넷 쇼핑으로 시키는 생수 한 병. 이 모든 게 결국 다 기름을 태워서 공장 기계를 돌리고 트럭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정유사가 쏘아 올린 도매가 폭등이라는 공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비와 생산 단가를 폭발시킵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 발표될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진짜 피바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어닥칩니다. CPI가 튀어오르면 주식시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오히려 이 지독하고 끈적끈적한 고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를 더 오래, 더 독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뼛속까지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끌에서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다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내 월급은 10원 한 장 안 오르는데 은행에 바쳐야 할 이자와 밥상머리 물가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내 수중에 가처분 소득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면 당장 소비가 죽어버리죠. 기업들은 창고에 물건이 썩어나가고 실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후 대비로 꽉 쥐고 있던 우량주, 배당주 계좌, 그리고 야심차게 자산 배분해둔 미국 나스닥 ETF 수익률까지 전부 시퍼렇게 멍들게 시작합니다. 주식 계좌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월급쟁이들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데 물가만 무식하게 오르는 최악의 경제 침체.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큰 공포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겁니다. 퇴근길에 동네 주유소 기름값 100원 오르는 걸로 툴툴댈 때가 아닙니다. 독과점 구조를 진 정의사들의 덩치 키우기와 국제 유가가 만들어낸 거대한 나비 효과가 지금 여러분의 전 재산을 깡그리 강탈해가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 정부의 뾰족한 대책 하나 없이 톱니바퀴가 굴러간다면 내년 이맘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은 과연 어떻게 박살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머리가 띵하실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눈앞에 아른거리시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형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위기는 언제나 얼굴을 바꾼 엄청난 기회라고 말입니다. 거대 정유사들이 도매가를 쥐고 흔들며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주로 보내버리려는 지금 이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우리는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부터 사정없이 끊어내는 겁니다.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부터 켜서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영끌에서 받아둔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계약서 다시 꺼내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미쳐 날뛰면 정부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합니다. 이 지독한 고금리 터널이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아주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폼 잡는 소비는 싹 다 줄이고 이자율 높은 악성 부채부터 칼같이 썰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튼튼한 방패와 창을 동시에 준비할 차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은행에 가만히 놔두는 건 내 자산을 불태우는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남들이 동네 주유소 전광판을 보면서 입에 거품 물고 욕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수익으로 바꿔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마다 내 주식 계좌에 담긴 에너지 ETF 수익률이 빨갛게 타오르는 그 짜릿한 기분 말입니다. 국제 유가와 정유사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말고 그 구조적인 상승세에 우리가 직접 올라타는 겁니다.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를 주종하는 ETF 혹은 고물가 시대에도 끄떡없이 배당을 쏴주는 강력한 고배당주 위주로 철저하게 자산 배분을 다시 세팅하셔야 합니다. 내 자산의 체질 자체를 인플레이션 방어형으로 완벽하게 뜯어 고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이 징글징글한 고유가와 물가 폭등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기서 형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에너지 ETF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하는 마지막 탑승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만간 소비 침체와 함께 유가 거품이 시원하게 꺼질 테니 섣부른 투자 대신 마이너스 통장 빚부터 갚고 현금 꽉 쥐고 버텨야 하는 폭락의 전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십시오. 다른 형님들의 뷰도 함께 읽어보시면 올해 재테크 농사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그 확실한 해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